긴급 재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무려 300만 이용자가 문자를 받지 못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난방연료로 쓰는 연탄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늘렸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 정원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통학버스가 없는 유치원이 많아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이나 지진, 대형 사고 등 주변의 위험 상황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알려주는 게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그런데 위험 상황 속에서 누구는 문자를 받고 또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실제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허술한 재난 문자 시스템을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낮 군산 산업단지 부근에 사는 김모 할머니는 자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이 가스가 터졌다고 집에서 나가지 마라 그래서 그때 그래서 하는데요. 주변 분들은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그랬다라네요. 당시 인근 OCI 공장에서는 유독물질인 사염화규소가 누출됐습니다. 군산시는 즉각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3G 폰을 쓰는 할머니는 받지 못한 겁니다. 3G나 2013년 이전에 출시된 4G 폰은 전국적으로 300만 대가 넘게 쓰이지만 긴급 재난 문자 수신 기능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도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아서 심적으로 많이 불안했고 걱정스러웠어요. 문제는 재난 문자 송신 방식에 있습니다. 일반 문자 메시지는 통신사 서버를 거치기 때문에 휴대폰에 전달될 때까지 끊임없이 신호를 전달하지만 긴급 재난 문자는 라디오 방송처럼 기지국에서 일괄 송출합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지하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사용료를, 문자 사용료. 그 숫자를 하려면 엄청난 돈 예산이 필요하죠.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재난 문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연탄값과 등유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서민들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노송동에 사는 서정기 할아버지는 난방에 쓸 연탄만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연탄값이 개당 660원으로 100원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20% 가까이 가격이 오른 건데 벌써 3년째 오름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연탄 생산자에 지급해온 화석연료 보조금을 내후년까지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담되고 살아가려면 좀 힘들고 지금 돈 이거 갖고 골치 아픈 사람.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 쿠폰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31만 원 선에서 40만 원 선으로 30%가량 늘리는데 전북에서는 4,148명이 대상입니다. 연탄뿐 아니라 가격이 꾸준히 오른 등유값도 농가엔 큰 부담입니다. 1년 전 리터당 800원대였던 등유 가격은 최근 1,000원 안팎까지 올라 화훼단지나 과수농가는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난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요. 작년에도 난방비로만 한 600~7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올해도 지금 유류세 인하하고 면세유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도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에 대비해 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30개 반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유치원이 늘어나지만 학부모들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편의시설과 운영 과정입니다. 우선 편의시설 문제. 지난 2013년 시지역 국공립 유치원에 통학버스를 배정하자 사립유치원들이 강력히 반발해서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345개 병설 유치원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농어촌 지역 26곳뿐입니다. 통학버스 운영률은 11%,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낮습니다.
도시 지역은 아예 통학버스가 배치되지 않았고 폐업된 곳에 어린이를 수용하겠다는 유치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겠지만 거기는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차 편도 그렇지만 엄마들이 마음 놓고 맡기는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더 큰 불만은 운영 방식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예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곳이라며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도 우선 너무 길고 그다음에 그 수업 시간도 좀 짧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일부러 공립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도교육청은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통학버스라도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립유치원 배원에 따라서 새로 문을 여는 유치원이나 또 희망하는 다른 유치원들에도 수요조사를 거쳐서 통학버스를 배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편의시설이나 교육과정을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지 못하면 사립 의존도는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립 유치원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익산역이 남북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후보로 제안됐습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익산역이 서울과 부산역 등 7개 역과 함께 남북철도 출발역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익산역은 호남과 전라, 군산, 장항선 등 4개 철로가 분기하는 전국 유일의 역이라는 점이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군산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실상 실패한 사업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에 우려와 거부감이 적지 않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군산 대안론을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군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오히려 광주의 노사 민정 대타협 압박용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광주에서 안 되니까 군산에서 한번 해보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군산형 일자리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임금 논란만 부각돼 사실상 실패한 사업 모델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일자리를 논의하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아닌 한 아예 전망이 없다는 겁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만약에 한다면 특히 신산업 쪽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군산형으로 거론되는 전기차 생산 모델도 일자리 쪼개기 차원의 단기 성과용이라면 노동계의 참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전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그냥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서로 가져가자. 이거는 스킨 게임밖에 안 되는. 위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광주 모델을 적용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업 명칭에서부터 사업 내용과 논의 구조에까지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의 최강희 감독 후임에 외국인 감독이 최종 낙점됐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다음 달 초 홈에서 고별전을 갖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전북 현대를 떠나 중국 텐진에서 지휘봉을 잡게 된 최강희 감독. 지난 6월 최 감독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국내외에서 후임자를 물색한 전북은 새 사령탑으로 외국인 감독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구단 책임자가 유럽에서 후임 감독을 만나 연봉 등 영입 조건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선진 축구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동안에 최강희 감독의 리더십에 익숙했던 선수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구단은 다음 주 공식 발표하겠다며 후임 감독을 밝히는데 난색을 표했지만 조제 모라이스 감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라이스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리뉴 감독 아래 수석 코치를 지내는 등 유럽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도자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전북 팬들은 전북의 첫 외국인 감독 부임에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유럽에 이제 좋은 지도자가 다시 부임을 해서 전북이라는 팀을 이끌어 나갈 건데 전북이라는 팀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 선임을 마무리한 구단은 명장을 환송하는 고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전북현대를 이끌어온 최강희 감독은 다음 달 2일 홈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홈팬들과 작별을 나눌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20일 앞둔 가운데 유진섭 정읍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8회로 제한된 문자 메시지 발송 횟수를 2회 초과한 혐의이며 황숙주 군수는 치적을 SNS에 올려 공무원 10명과 함께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치됐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는 각각 현수막과 선거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2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산모인 A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본인이 사는 원룸 분리수거함 옆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산부인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기 뱃속에서 20cm의 플라스틱 생수병이 나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바다가 주는 경고라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가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협회가 전주시장을 대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회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사무실을 두고 선수 발굴 육성과 2025년 드론 축구 월드컵 개최를 추진합니다. 강암 서예학술재단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한글과 한문서예, 문인화를 대표하는 9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서예 문인화 명가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전주 동암고등학교에서 성인이 된 수험생들을 위한 전통 예절 교육과 성인례가 열렸습니다. 동암고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잊혀가는 전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북 가야 선포식 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려 전북 가야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적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놓고 치열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 동북권 가야 문화를 전북 가야로 이름짓고 남원과 장수 경계에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장수군 의원 의정비가 연 3,296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의원 월정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 적용하기로 해 내년 월정 수당은 2.6%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한 명이 받는 내년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3,296만 원으로 올해보다 5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고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의원 고모 씨에게 의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을 잃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는 대가로 모두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인력 공급을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군산 산단 일자리 지원센터는 상담사들이 파견돼 현장 실시간 상담과 함께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산업단지에 특화된 인력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완주군이 개인의 역사와 스토리를 담아낸 완주 기네스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웹 지도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완주 기네스는 머리카락이 제일 길거나 최다 운전면허 도전자 등 군민들의 독특한 기록 128건을 묶어놓은 자료로 군 홈페이지에서 선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내 학교 주변 먹거리 안전점검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린푸드존인 학교 주변 식품 판매점의 먹거리 334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학교 부근 200m 안에서 판매되는 김밥과 떡볶이, 과자, 음료 등의 식중독균과 중금속, 나트륨 함량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분권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13개 안건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